안녕하세요. 공부학과 M교수입니다. 지금의 5, 60대를 살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에서는 귀농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농은 경제활동을 할 만큼 하시고 시골 고즈넉한 곳에서 집을 마련해 사는 삶인데요. 다만 새 집을 짓고 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싼 곳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가로등도 거의 없고 정말 시골 같은 곳에 살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귀농하신 부모님을 따라간 자녀분이 그곳에서 겪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귀농하러 떠나신 집에서 섬뜩한 일을 겪어 제보합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부모님은 매일같이 귀농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TV 프로그램도 시골에 사는 프로를 보던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그런 영상만 찾으셨죠. 그리고 경기도 모 동네에 터를 잡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살았고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던 터라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거의 매일을 그 집에 가서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당도 가꾸고 농사도 짓는 삶을 사시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 무렵 저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자취방을 구해야 됐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혼자서 독립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여느 대학생들처럼 적응할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귀농하러 가신 집을 본가라고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굳이 본가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리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거의 2주일에 한 번꼴로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한동안 본가에 살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당시 한바탕 자취전이 난리가 났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동네에 강도가 들어 몇 집이나 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는 저희 집도 포함이었는데 하필 제가 집에서 자고 있던 사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그때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고 소름이 돋는데요. 새벽 3시쯤 누군가 쿵쿵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눈을 떴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가만히 듣고 있으니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따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너무 무서우니 소리도 못 지르게 했더군요. 물론 점점 문이 따이는 것 같은 시기에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강도는 도망쳤습니다. 절대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별의별 상상을 해가면서 점점 스스로를 공포에 몰아넣게 되더군요. 부모님께도 이날 사건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놀라셔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새벽에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날 이후로 더 이상 자취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올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경비를 강화한다고 이상한 짓도 많이 했는데 결국 마음을 잡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본가에서 학교까지 다니는 거의 여행 수준의 대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취방을 빼고 짐을 이사차로 보내고 혼자서 전철을 탔죠. 학교가 늦게 끝나 4시 정도에 출발했는데 본가에 있는 역에 가니 거의 6시를 넘겼습니다. 역에서도 한참을 차를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오늘 이모네가 집에 놀러와서 이모가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죠. 오랜만에 만난 이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분명 내비게이션에 길이 나오는데 이모는 그 길로 가지 않더군요. 저도 몇 번이고 갔던 길인데 내비에서 가리킨 방향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논두렁을 사이로 지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엄청 어둡고 위험할 수는 있어도 그 길이 워낙 빠르다 보니 항상 그 길을 가야 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왜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빙 돌아가냐고 물었죠. 근데 이모가 좀 당황했는지 내비대로 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분명 지금 내비에도 유턴을 해서라도 다시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왜 다른 길로 가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모는 대답을 피하고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돌렸고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집에 들어와서 다같이 맥주 마실 때 이모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은 엄마가 하더군요.
처음 이 집을 만들었을 때 난방은 안 들어왔지만 집에서 잘 수 있긴 했답니다. 그래서 이모를 불러다 같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자려고 했는데 저처럼 전철역에서 내리면 엄마가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날도 거의 해가 질 시기였는데 내비대로 가다 보니 논두렁길이 나왔고 가로등도 없다 보니 쌍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천천히 논들 사이를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웬 하얀 천이 펄럭이고 있더래요. 이모랑 엄마가 동시에 그걸 봐서는 요새는 저렇게 리얼하게 허수아비를 만드냐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와중에 그 허수아비가 옆으로 휙 돌더니 엄마랑 이모 방향을 보더래요. 순간 놀라서 둘 다 아무 말도 못했는데 갑자기 허수아비가 휙 날아서 자동차 앞 유리로 오더랍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날아서 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허수아비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죠. 놀란 엄마가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가는데 옆에서 이모는 소리를 지르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엄마는 뒤만 보면서 후진을 해 겨우 밝은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 아까 그 여자는 안 보이고 옆에 있던 이모는 기절을 해서 그대로 뻗어 있었죠. 그게 뭔진 모르나 그날 이후로 엄마를 포함해 이모도 절대 그 길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그랬는지 알게 됨과 동시에 저도 덜컥 겁이 나더군요. 이모부가 시골이라서 귀신이 많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엄마, 이모, 제가 동시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며 그날 이야기는 넘어갔습니다. 낮에 보면 이 집은 정말 예쁘고 어디 놀러갈 때나 갈 수 있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제 방에도 가로 세로가 엄청 큰 통유리가 나 있는데 아침에 창문을 보면 그렇게 멋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본가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동기들이랑 저녁을 먹고 막차를 타고 겨우 집에 도착해 뻗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퉁, 퉁, 투투퉁 같은 불규칙적인 쿵쿵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눈을 감고 한참을 듣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소리의 근원지를 알 수 있었죠. 침대를 마주보고 있는 큰 창문에 웬 남자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방 안을 보고 있더군요. 놀라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가만히 누운 채로 창밖에 남자만 보고 있는데 남자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오가면서 유리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이곳저곳을 두드리고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건가 보다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뭔가 흠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를 깨고 들어오기 위해서 유리에 나 있는 흠이 있는지 일일이 두드려보면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열심히 흠을 찾고 있는 걸 보고는 시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자는 여전히 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유리만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방문을 열고 불을 켜자 순식간에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다음날 엄마가 읍내에 가서 커튼을 사오셨죠. 그리고 그날부터 방 안에 수면등을 켜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후로 다시 그 남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가끔 자다가 유리에서 소리가 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사람의 발길이 적은 곳에 귀신이 많다고 하죠. 특히나 불도 없고 외진 곳일 경우에는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은 일찍 해가지고 특히 산 옆에 있는 곳이면 불빛이 없어서 아예 새카맣게 변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물론 낮에는 한없이 예쁘고 정치 좋은 곳이지만은 밤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죠. 저도 언젠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약간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